안녕하세요. 반값보험료 만들기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 댓글 답변 드리는 Q&A 19편 영상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전기납 상품이 갱신형인가요? 비갱신형인가요? 이거 헷갈려 하시는 분들 계셔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업급수가 3급이라서 보험료가 너무 비싸다. 다른 좋은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3대 진단비가 이미 가입되어 있는데 조금 더 보완하는 방법을 문의하고 계신 게 있어서 그거 한번 말씀드려 보고, 또 이제 고혈압 먹었더니 실비가 할증이 됐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질문이 있고요. 종신보험을 이미 완납을 다 하셨대요. 근데 금액이 좀 부족하다.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것들 한번 제 의견 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방향 한번 잘 잡아보세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안녕하세요. 3대 보험 가입 알아보고 있는데 전기납 비갱신형이 좋다고 하셔서 알아보는데 없는 것 같다. 전기납은 갱신형이라던데 맞느냐? 그리고 만약 없다면 20년 납보다 30년 납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전기납이 갱신형도 있고 비갱신형도 있는 거예요. 그게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위에 첫 번째 거 보시면 30년 갱신형 상품이잖아요. 근데 납입기간이 30년이고 보험기간도 30년입니다. 30년 동안 전 기간 동안 보험료를 계속 내는 거고, 그 이후에 이거는 갱신되는 상품이에요. 그때 이제 보험료가 바뀌겠죠. 그전에는 똑같고. 근데 이제 밑에 거 보면 온라인 보험 가입 예시 하나 보면 비갱신형 상품을 가입할 때도 3천만 원 가입하는데 80세까지 보험기간을 정하고 납입기간은 80세까지 해서 전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나눠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비갱신형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있다고 보시면 되고, 전기납 비갱신형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온라인 상품 대부분은 전기납을 하고 비갱신형으로 가입이 가능해요. 그렇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 없다면 20년 납보단 30년 납으로 해야 하나? 그거는 이제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젊으신 분일수록 30년 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은 월보험료 자체가 일단 너무 커진 상태라서 그거를 30년 납으로 길게 끌고 가기가 부담스러울 경우 20년 납으로 하셔도 괜찮고, 둘 중에 어떤 거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3대 질병 진단비 보험은 저 같은 경우 30년 납으로 가고, 온라인 암보험으로 이제 보강을 하잖아요. 그때는 그 보험료가 좀 저렴한 편이니까 그거는 주로 전기납으로 합니다. 아래와 같이 80세 보장, 80세까지 나눠내는 식으로 하는 거죠. 연령별 가입 예시 영상들 참고해 보시고 한 방향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직업급수 3급은 억울한 것 같아요. 보험료가 엄청 비쌉니다. 좋은 방법 없을까요? 어머나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이렇게 하신 분 계십니다. 3급이 비싸죠. 근데 질병은 똑같아요. 상해 쪽 담보만 보험료 차이가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비싸서 좀 부담되면 상해 담보를 좀 줄일 수도 있어요. 물론 상해 쪽으로 약간 위험할 수가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상해 담보가 비싼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줄이고 싶다라고 하면 상해 담보를 줄이는 수밖에 없죠. 그런 것도 있어요. 3대 질병 진단비 보험 가입할 때 상해 사망이나 상해 후유장애가 의무담보, 주계약으로 가입된 회사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회사도 있거든요. 그런 걸 뺄 수 있는 회사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뺄 수 있는 쪽으로 가면 보험료가 좀 더 저렴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상해 사망이 비싸고 상해 후유장애가 비싸니까 그 두 특약을 조금 빼는 식으로 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여러 회사 비교해 볼 거니까 비교해 보면서 잘 골라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상해 쪽이 좀 필요하다, 직업급수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좀 비싸도 가입하셔야죠. 이제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는 부분이니까 납입 가능한 보험료 수준에서 보장을 좀 조절을 해보세요. 자, 또 다른 질문입니다. 좀 길어 보이는데 35세 여성으로 2017년 1월 말에 2세대 실비 포함된 통합보험을 하나 가입했다. 근데 이제 그게 암진단비가 1000만 원이고 뇌졸중 500, 급성심근경색 500분이라서 좀 작다 이거죠. 그래서 암진단비 4,000, 뇌심장 쪽 3,000을 추가로 가입하려고 하는데 이미 1000만 원이 손보사에서 가입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설계사 통해서 나머지 이거를 하나로 가입할까? 아니면 이것도 두 개로 나눠서 손보사, 생보사 이렇게 나눠서 보완을 할까? 이렇게 문의를 좀 하셨습니다. 영상 많이 보신 것 같아요. 둘 다 하셔도 괜찮아요.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그걸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보험회사가 조금 이제 세 개로 나뉘어도 큰 문제가 없다, 나는 뭐 관리하는데 크게 부담이 없다라고 하시면 저는 세 개로 나눠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있는 건 그대로 가져가고 손보사에서 하나 암진단비 2,000에 3,000에 3,000 뭐 그렇게 준비하면 되죠. 그리고 온라인 상품으로 암진단비 2,000짜리 하나 준비하면 좀 회사가 3개가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점들이 많잖아요. 어차피 이거 진단비 청구할 일은 인생에 한 번이나 두 번 아니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청구하고 관리하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 생각할 필요 없이 나눠서 하는 거에 장점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니까 나눠서 가입하셔도 괜찮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보험회사의 리스크도 우리가 해지할 수 있고 또 보험료가 조금 더 저렴하게 가입할 수도 있고
또 온라인 상품으로 암 진단비 하나 추가할 때 생보사 상품이면 그때는 고해감이 또 2,000 정도 더 추가로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장점들도 생각해 보시고 결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입니다. 65세 고혈압약 드시는 어머니께서 실비보험 가입 심사를 통과하시고 방진까지 다 정상으로 나오셨는데 할증이 붙어서 45,000원 보험료가 측정이 되었습니다. 원래 심사 전에는 28,000원이었는데 이렇게나 많이 할증이 된 이유가 단지 고혈압약 복용 중이어서일까요? 방문 검진 검사 결과 다 정상으로 나오셨거든요. 실비는 1년마다 갱신이 되는 터라 45,000원이 부담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입하는 게 나을까요? 그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셔야죠. 지금 일반 실비에 할증된 상태로 가입이 된 건데 가입된 게 어디입니까? 이것도 안 돼서 유병자 실비로 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럼 이거보다 보험료 조금 더 비쌀 거예요. 보장도 좀 작고요. 그러니까 일반 실비 그래도 가입된 게 다행이다 생각하시고 원래 고혈압약 드시면 할증되거나 아니면 가입이 안 되거나 그렇게 되십니다. 그나마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이거 잘 끌고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저는 50대 초 남자이고 종신보험을 완납 다 했는데요. 완납을 하셨다니까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정기보험 여기서 추가로 더 가입할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종신보험 내용이 2000년 초라 보장금액이 작아서 3대 진단비를 보강하라는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완납한 종신보험, 이번 달에 가입한 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이 다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종신보험에 3대 진단비들이 좀 추가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전에 가입하신 거다 보니 보장이 좀 작은 것 같다. 그 이야기 같습니다. 사망보험금이 부족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지가 않아요. 어차피 완납 다 하셨고 이제 그만큼 보험료가 안 나가니까 그걸로 조금 보강하셔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3대 진단비를 50대 초 남성이시면 일단 일반암 진단비 최소 3,000원 준비하셔야 되고 뇌심장 쪽 2,000 정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령별 가입 예시 50대 영상도 만들어 드린 게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뭐 다른 거 다 넣지 마시고 그냥 3대 진단비 뭐 후유장애 정도 보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방향 잡아보세요. 자, 좀 내용이 긴데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년퇴직을 4년 정도 남기고 있는 50대 중반의 가장인데 10여 년 전에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이 보험 설계사여서 믿고 종신보험 및 실비보험, 암보험, 운전자보험 등을 저를 비롯하여 아내와 아들의 보험까지 한 달 130만 원을 넣어왔습니다. 엄청나게 비싸게 하셨네요. 그러나 지금 와서 올려주신 영상들을 보니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이 많네요. 보험에 대해 제가 너무 무지했고 또한 보험 설계사에게 배신감마저 들 정도로 어리석은 짓을 한 것 같습니다. 필요 없는 종신보험을 너무 오래 비싼 가격에 넣고 있었네요. 앞으로도 10년을 더 넣어야 납입 만기가 되는데 앞이 캄캄하네요. 이제 정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말이죠.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제 것, 아내 것, 27세 아들 것 모두 넣고 있는 종신보험, 사망보험금 5천만 원을 해지해야 할까요? 그동안 넣어왔던 납입보험금 대비 해지환급금을 계산해보니 절반 정도 됩니다. 의견 듣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자녀는 종신보험 뭐하러 듭니까? 그죠? 27세 아직 결혼도 안 했을 거고 27세 아들이면 그냥 3대 진단비하고 실비만 준비해서 5만 원 밑으로 될 것 같은데 종신보험 들어가니까 과하게 됩니다. 일단 자녀는 실비 하나 그리고 3대 질병 진단비 보험 하나 먼저 가입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종신보험 해지하시면 되세요. 근데 이제 그런 건 보셔야죠. 종신보험에 실비 특약이 포함되어 있으면 또 이제 그게 과거에 가입한 좋은 실비니까 그걸 유지하고 싶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종신보험을 해지하면 안 되고 사망보험금을 줄일 수 있는 만큼 최대로 줄이고 덜 중요한 특약도 다 줄여서 최소화 시켜야 되죠. 그리고 그 실비를 유지하시면서 다른 보험 하나 추가로 가입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셔야 되는 거고 이제 그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비를 어떻게 할지 그걸 이제 잘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 보험을 도저히 유지하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면 새로 3대 진단비 보험 하나 가입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기존 종신보험에 포함된 실비를 뭐 종신보험 해지하시면서 4세대 실비로 실손 전환하셔도 괜찮은 거고요. 아니면 일단 아직 10년이나 납입을 더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실비 포함된 상황이 아니고 그리고 다른 보험이 잘 가입된다는 건강하다는 조건 하에는 다른 거 가입하고 종신보험 해지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비 실비가 분리돼서 다른 데서 별도로 가입돼 있다면 종신보험 당연히 그냥 해지하셔도 괜찮죠. 앞으로 10년을 어떻게 더 납입합니까? 자녀가 27세면 사망보험금이 꼭 필요한 시기가 이미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망보험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최대한 2+1으로만 축소화 시켜가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상들 많이 보시고 책도 보시고 리모델링 방향을 잘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공유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칠게요. 감사합니다.